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석시수입니다. 네, 자, 오늘은 무료 특강 날이죠. 오늘 무료 특강 날이고, 오늘 뭐예요? 출제 규칙과 계산의 기술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를 2개 받았죠? 2개 받았어요? 네, 이렇게 프린트 하나랑 그 다음에 공채 해설 이렇게 받았죠? 자, 그랬을 텐데, 자, 일단, 네, 다 거의 처음 보는 얼굴이어서 되게 어색해요. 네, 되게 어색하고, 뭐 앞으로 좀 친해지겠죠? 관심 없어요? 네, 자, 네, 일단 그렇고, 자,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화요일이고, 맞죠? 여러분들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어제 경제학 개강했죠? 맞아요? 네. 재밌어요, 경제학? 그닥? 자료 해석이 더 재밌을 거예요. 네. 자, 일단 원래 이런 건 웃어줘야 되는 건데 망했고요. 네. 자, 일단 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오늘은 또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 계획을 잡을지, 자, 그 다음에 혹시 시험장 들어갔던 사람 있어요? 들어갔던 사람? 자, 올해 들어간 사람? 손 번쩍. 오케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 나 완전 그래요. 네. 그걸 들어가 봤어야 되는데, 맞죠? 그 시험장은 들어가 본 경험이 있다면, 그게 좋은 게 하나 있다면 뭐가 있어요? 그때 공포, 맞죠? 그리고 공포, 그 다음에 또는 잘 풀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집에 와서 채점했을 때 공포, 맞죠? 약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을 거예요. 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또 말씀을 또 드릴 거고, 지금 이제 4월이잖아요. 4월, 맞죠? 4월인데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쯤 이제 슬럼프가 조금 올 때가 됐을 거예요. 꽃도 피고 막, 그쵸? 3월은 뭐 그냥 행정법 하면서 뭐 그냥 무슨 외교 보듯이 약간 공부하다가 필수에서는 언제 하나 했다가 뭐 자기 시험장 들어갔다 왔으면 그 시험지 이렇게 던져놓고 한 번도 안 보다가 내일 무료 특강한데 뭐 그러면서 이제 잠깐 한번 봤다가 잠깐 보고 다시 접죠, 맞죠? 네, 약간 그랬을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드릴 얘기는 여러분들이 꼭 상반기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상반기에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근데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하면 많이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공부해서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공부해서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10분만 더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이거 프린트 조금 설명 몇 개 드리면은 일단 5급 공채 해설을 일단 잠깐 보세요. 자, 5급 공채 해설을 잠깐 보시면은 제가 자, 뭐 첫 장에 보면 우리 기초인문 그 통합 시간표가 있죠?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부터 이제 문제랑 해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요 해설을 조금 보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1번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바로 오른쪽에 해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하실 때 이거를 참고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해설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고, 그 다음에 그 최악의 풀이는 뭐 이제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거 되게 싫어해요, 학생들이. 예, 근데 최악의 풀이는 했을 때 보통 여러분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에요. 그게 습관인데 어떻게 습관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꿔볼 것인가, 이제 요런 고민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쭉 그냥 해설이 그냥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요것들은 뭐 거의 그냥 일단은 그냥 정석적인 약간 그냥 막 생각 없이 그냥 한다면 이렇게 그냥 보면 된다, 그냥 이 정도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또 해설에서 중간에 질문 1 뭐 이런 거 있죠. 7개를 셌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현실은 보통 뭐예요? 7개를 셌거든요. 맞죠? 자, 그런데 밑에 질문의 정답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렇지 않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7개를 세지 않으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이제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죠? 오늘 아마 이제 풀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포인트, 그다음 그 설문에 있는, 그러니까 해설에 있는 질문, 그다음 질문 정답, 그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잘 연결을 해서 고민을 한 번씩 해보세요. 어차피 제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종종 드릴 겁니다. 말씀을 꼭 또 드릴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잘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이 생각해 볼 만한 것들에 대한 답은 따로 드리진 않아요. 근데 그 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스키 너무 불성실한 거 아니야? 뭐 또는 스키 왜 안 알려줘? 뭐 약간 그럴 수 있죠. 조금 단어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결국에 자기가 고민을 좀 해야 빨리 이 습관을 빨리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뭘 느꼈어요? 올해 시험장에서. 그래, 헌법부터 얘기해볼까? 헌법. 나 분명히 열심히 공부했죠. 네. 근데 헌탈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근데 이제 헌탈이 아닐까 하면서 두 부류로 나뉘죠. 실제로 헌탈인 자와 아닌 자. 맞죠? 자,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쓸데없이 고득점, 뭐 88점, 92점, 뭐 이렇게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때 아닌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암기를 잘했나? 뭐 약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헌법을 보고 이게 정신 나간 거야. 정신 나가서 작년이랑 다르게 어려워. 근데 이제 언어를 봤는데 나 한국인인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한국인인데 분명히 글자를 읽는데 뭔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 난이도라 그러는데 그 언어를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언어에 대한 전략이 그런 거잖아요. 야, 언어는 그래도 다 풀어야지. 풀긴 다 풀어야지. 읽긴 다 읽고 풀긴 다 풀어야지 했는데 제가 올해 한 10개, 8개 이렇게 못 푼 학생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뭐 무조건 뭐 정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집에 갈까? 계속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쵸?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맞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망했다, 올해도 떨어졌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정신을 잘 갖고 있다면, 공부를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했다면 자기한테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애들은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긍정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올 한 해도 그렇게 해서 좀 자신감 있었으면 하고, 그래서 언어 끝나고 막 울면서 밥을 먹어요. 근데 밥은 맛있어. 맞죠? 그래서 자료를 보려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고 자료를 봤는데 뭔가 쎄해. 너무 쉬워. 이렇게 답이 나와도 되나? 초반에 이렇게 답이 나와도 되나? 그러다가 뭐 한두 개, 뭐 세 문제, 네 문제 여러분 봐.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어려운 게 나왔어요. 안녕? 약간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이 풀 때 생각보다 자기가 조금 뭐 예상하거나 두려워했던 것보다는 시험을 분명히 풀 때 잘 봤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채점을 하고 나니까 분명히 85점 이상 맞을 것 같았거든. 근데 점수를 채점하니까 뭐 72.5, 뭐 70, 72.5, 75, 한 자기 예상보다 한 4문제 이렇게 더 떨어져 있거나 보통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자료가 약간 상대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 좀 쉬우니까 그래, 이겨내자, 할 수 있어, 올해 합격할 거야, 상황 판단을 딱 시작했어. 1번을 딱 봐요. 법조문이네? 뭐 약간 그쵸? 나의 전략, 법조문 풀지 않는답니다. 그쵸? 넘겨. 또 법조문이야. 넘겨요. 본의 아닌 파본 검사를 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본의 아닌 파본 검사를 이렇게 하면서 어쩌지? 뭐 약간 아까 집에 갔었어야 되나? 뭐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또 울면서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그 시험이라는 게 원래 적성 시험이 그렇게 원래 치고 들어왔을 때요. 그래도 이겨내야 돼요. 그거를
제가 이제 뭐 어떤 말씀을 또 드려보면 그 되게 옛날 일인데 제가 이제 2007년도에 그때 한번 피셋에 떨어졌었는데 2007년도에 상황 판단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법조문이 뭐 많이 나왔던가?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그 막 그때 무슨 바둑판 음표 문제 같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이렇게 망해가지고 그 두 문제 세트에서 13분인가 17분 쓰면서 제가 망했어요 그때. 근데 이거는 그럼 내가 법조문을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뭐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해 뭐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법조문이 엄청 줄어든 거예요. 막 퀴즈가 이렇게 막 늘어나. 퀴즈 파티야. 그러면 그 다음엔 붙었을 때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해요? 퀴즈를 열심히 해야겠다. 퀴즈 열심히 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법조문 많이 나요. 맞죠? 원래 세상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내가 못하는 건 없게 잘한다라기보다 못하는 건 조금 없게 최대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 그래야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힘내 볼게요. 자, 어찌됐건 그런 시험을 보고 나서 커트라인을 그제 발표 났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일반 행정 기준으로 75.83을 이렇게 예상을 해줬었는데 75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외교원은 좀 올랐죠. 그리고 외교원 같은 경우는 제가 69를 봤는데 이게 71.66이 나왔어요. 근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혹시 이제 외교원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조금 얘기를 한다면 그런 영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뽑는 인원이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이게 작년인가부터 바뀌었죠. 시험 제도가. 원래 외교원이 2차 시험을 5월에 보다가 이제 작년인가부터 7월에 같이 보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그 서로 간에 그 암묵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합의가 있어요. 우리끼리 그러지 말자. 5월에 2차 시험을 보는데 우리끼리 그러지 말자. 근데 이제 치킨 게임은 시작된 게 아닌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기보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또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 프린트 중에서 그 출제 규칙과 계산의 기술을 한번 볼게요. 자, 거기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은 뭐 일쪽에는 뭐 그냥 강의 계획서 나와 있는데 강의 계획서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에서 좀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제 옛날에는 그냥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요즘에는 그냥 이제 안 믿기로 했어요. 학생들을. 그냥 들어와서 좀 시키는 거 하고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이 실강에 들어오면 수업하고 그 다음에 뭐 공부할 걸 주고 나중에 또 제가 스터디도 합니다. 따로 제가 일일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고 과제를 주고 제가 시키고 싶은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공부할 생각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뭐 좀 드리는 게 많죠. 그 교재 정보에 잠깐 보시면은 그 1번에 기초인문강의용 교재, 기초문제 모음집 원래 한 3번, 4번 정도까지가 그냥 기초인문 강의에 드리는 것들이고 요 뒤에 5번부터 9번까지가 있어요. 맞죠? 원래 이런 거는 기초인문 때 잘 안 주거든요. 네, 근데 조금 남아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이거를 드릴 거예요. 그냥 이만큼을 드릴 건데 지금 풀라는 건 아니에요. 아마 지금 풀라는 건 아니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5번부터 9번까지 있는 걸 지금 풀 그럴 여력 자체가 안 될 겁니다. 능력이 안 될 거예요. 근데 혹시 기존에 작년에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혹시 오시거나 그렇다면 분명히 이거를 또 풀 그럴 시간이 될 겁니다. 분명히 풀어야 될 거고요. 일단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 부연 설명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이쪽 한번 가볼게요. 이쪽. 자, 이쪽에 가보면 그 FAQ 같은 게 있죠. FAQ 같은 게 있고 거기에 보면 뭐 질문이 많이 있죠. 기본서를 먼저 봐야 돼요. 기출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뭐 읽어보면 알아서 하세요. 뭐 약간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기가 이제 좀 그 어떤 실력에 대해서 좀 알아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렇다면 혹시 아예 뭐 시험장에 들어가본 적도 없고 혼자 풀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은 제가 이번엔 여기에 난이도를 한번 좀 써봤습니다. 난이도 이렇게 잘 안 써드리긴 하는데 프린트로 제가 보는 난이도는 2008년부터 19년까지에 대한 난이도를 봤을 때 우리 그 이쪽에 1번 질문에 그 가운데 보면 있어요. 지금 16년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 12랑 9년도가 같고 그거랑 비슷하면서 약간 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15, 그 다음 18, 14, 그 다음 14, 8, 19 이건 사실 비슷합니다.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1, 그 다음 부등호가 여러 개 있죠. 사실 여기 한 3개 정도 더 넣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3개만 했어요. 그래서 13, 17. 그래서 보면은 8년부터 19년까지 중에서는 17년이 가장 난이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가 17년 걸 풀어보고 나서 뭐 80점이 나왔어. 나 피세청 인간인가 봐.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거는 그 19년도 난이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맞죠? 거기에 보면 제가 14, 2008년, 그 다음에 19년이 비슷하다라고 거기에 써놨죠. 맞죠? 자, 그런데 그 뭐 이따 이제 문제를 좀 다시 보면 알겠지만 19년 문제는 자, 특징이 있다면,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그 문제 개별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14년보다 난이도는 낮다고 생각이 돼요. 개별로 봤을 때는. 근데 문제 난이도 자체가 높은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그냥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표차트 변환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작년에 안 나왔죠. 작년에 요즘 좀 안 나오나 했더니, 그리고 학생들이 보통 이 문제를 풀 때 별로 안 좋아해요. 네, 표가 있고 그래프로 변환을 했을 때 옳지 않은 것 찾는 거. 맞죠? 근데 이게 최근에 안 나오다가 4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의 전략은 보통 이거 좋아하지 않으면 우리 전략이 뭐예요? 풀지 않는다거든요. 안녕, 빠이 이거잖아요. 하이 빠이 맞죠? 뭐야? 몸으로 웃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 하이파이인데 이게 4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약간 기분이 되게 안 좋습니다. 일단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전략이 있잖아요. 뭐 구할 수 있는 거, 뭐 항목 간의 관계가 맞는지 계산을 할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그 방해를 하는 겐세이를 두는 문제가 있죠. 겐세이 단어 써도 되나요? 네, 자, 근데 자,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19년은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배치의 승리입니다. 문제 배치의 승리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흔들릴만 한 곳에 적절하게 문제를 넣었기 때문에 엄청 흔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뭐 제가 보면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그 표를 읽을 줄만 알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뭐 최대는 1.42점이다. 근데 최대값은 뭐 1.42점이다 그랬는데 막 표를 살펴보니까 1.44점이 최대예요. 뭐야? 약간 이러면서 잠깐 이렇게 눈을 부비죠. 그래서 진짜야? 뭐 이러면서 이제 혹시 내가 내 거 파본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근데 이런 문제들도 되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나오면 쉬운 문제잖아요. 그럼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쉬운 게 나왔으니까 곧 어려운 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박, 내 눈 하더니 이제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막 뭐해? 어려운 거 나오면 어려운 건지 모르고 덤빈 사람은 이제 더 미치는 거고, 어려운 거 나왔을 때 야 아까 괜히 확인해서 잘 있어 안녕,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아마 올해의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면 운영의 실패. 자, 그리고 올해 19년의 또 특징은 진짜 웃긴 게 70점대 이상을 맞기는 굉장히 쉬워요. 70점대 이상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지. 근데 어디가 되게 넘어가기가 힘드냐면 그 87.5 이 정도가 이렇게 넘어가기 힘들어요. 특히 멘탈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사람들 85, 87.5 이거 넘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면. 왜냐면 굉장히 귀찮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서 애초에 글 읽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글 읽기를 못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텍스트를 보는데.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넘어가는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또 조금 그 각자의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언어의 텍스트에 조금 강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잔실수가 없었다라면 85점 넘기가 훨씬 쉽고, 애초에 텍스트가 조금 안 되면 쉽지 않았고, 그냥 잘하는 애들은 뭐 잘 보겠죠. 맞죠? 자, 그래서 전에 비해서 원래 이 시험은 올해는 기존의 자료를 조금 감각적으로 되게 잘하던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료는 잘하는 방법이 2가지예요. 조금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또는 계산을 되게 잘하느냐. 이 2개가 다 갖춰지면 뭐 최고고, 보통 이 2부류거든요. 근데 이제 직관으로 볼 만한 그런 문제가 사실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어서
그냥 성실한 사람들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점수를 그렇게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일단 자 거기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자기 실력을 좀 보고 싶다면 2009년, 그 다음에 2015년, 그 다음에 11년 요 순서대로 그냥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조금 이 세 개 년도를 꼽은 이유는 뭐냐면 그 2009년도나 15년도는 굉장한 순발력을 요합니다. 순발력을 요해요.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깔끔하고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삽질을 하면 멈출 수 없는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거고, 11년은 조금 기본적이면서 어느 정도 그 항목 간의 관계를 잘 볼 줄 아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요 세 개 연도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비중을 두어야 되느냐, 뭐 점수 왜 안 올라요? 공부 안 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럼 얼마나 공부해야 되냐? 많이요. 네, 그 다음에 다른 공부할 것도 많은데 지금 해야 되나요? 못하면 지금 하세요. 맞죠? 그리고 그냥 이게 뭐 여러분들도 이미 알겠지만 그 1차를 공부할 때 저는 꼭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1차는 처음에 공부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맞아요. 어차피 1차 해야 그 다음에 2차 시험장 가잖아요. 맞죠? 물론 저도 압니다. 선생님 1차만 하면 뭐예요? 2차 백지인데 애국가 쓰고 나오면 되죠. 네, 근데 일단은 농담이에요. 이게 웃기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전혀 웃기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어제도 이 오늘 강의 때문에 긴장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나름 이제 1시에 잔다고 이렇게 1시에 누웠는데 1시부터 4시까지 계속 잠을 설쳤어요. 내일 특강이야, 내일 특강이야, 내일 특강이야, 이러면서 내일 이 어색함을 또 어떻게 하지? 애들 뭐 얘기해봤자 웃어주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웃기지? 뭐 약간 이러면서. 근데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하는 게 쪽팔린 것도 아니고요. 이게 1차는 확실한 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더 이상 저를 볼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1년에 처음에 했을 때 공부를 많이 잘 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거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피세 풀면서 뭐 좀 공부 좀 해본 사람들 치고 기출문제 4번 안 풀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뭐였지? 1번 고산 소나무수 거제? 답 1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억이 안 났다가 1번이었지? 뭐 약간 그냥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피셋은 여러분들 정답을 외우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정답을 외우는 시험이 아니고 그냥 그거에 어떻게 도출이 되었는가, 그 사고 과정을 이제 잘 따라가서 내가 새로운 문제를 봐도 항상 원리가 똑같아요. 항상 원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 느낌이 체화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올해 시험장에 들어갈 때 자기 나름 공부했던 사람들 무슨 생각하면서 들어가세요? 네, 올해는 멈출 수 없지 않으리. 맞죠? 그치? 네, 그러면서 내가 문제를 풀면서 석지수 목소리가 들린다라면, 예를 들어서 평면 딱 봤을 때 그냥 평면 문제가 딱 나오면 그래, y는 x, 뭐 기울기, 절편, 넓이, 우하향하는 거 이런 거 떠올리면서 바로 풀 거야. 그래서 평면 문제는 그렇게 잘 풀었을 거예요. 넓이, 맞죠? 자, 근데 뭐 다른 어떤 계산들을 했을 때 또 뭐가 살짝이라도 조금 안 보이면 바로 뭐 해요? 그냥 질러 나갑니다. 근데 이게 어설프게 공부를 하면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해요. 나갈까 말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보이면 바로 뭐 하면 돼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맞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풀었냐가 아니고 그날 맞았냐예요. 그 문제를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또 잘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올해 또 그냥 공부를 이제 많이 시킬 건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계산 되게 못하는 친구들 있죠? 맞죠? 계산 잘 못하는 친구들.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계산을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잘하게 하면 돼요. 맞죠? 네. 근데 그 잘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죠. 얼마나 연습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저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자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석칠수는 계산을 잘한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해요. 가정이 아니죠. 예, 자 근데 일단 자 저랑 만약에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랑 이제 계산 능력을 이제 한번 이렇게 겨뤄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연습을 해서 저 스킬 꺾어보고 싶어.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나 계산 좀 하는데 내가 계산 훈련용 교재나 뭐 비타민 같은 거를 일주일에 한 권씩 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쟤 보니까 일주일에 하나 풀더라? 그럼 나도 일주일에 하나. 거기서 틀린 거예요. 출발 선상이 다르잖아요. 출발 선상이 다른데 그거를 남이 하는 것만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자기한테 너무 관대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훌륭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 엘리트들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한가닥 공부하던 사람들끼리 모였잖아요. 맞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각자 나이대에서 공부 좀 했을지 모르지만 이 고시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요즘에 19학번을 조금 보는데 19학번이 여러분들 2000년생이에요. 네? 자, 제가 00학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건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자기 나이대에서 뭐 공부 좀 했어. 근데 지금 고시는 여러분 나이대 포함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한 그 위아래로 한 8, 9년 정도의 그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라고요. 그러려면 거기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굉장히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기를 죽이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을 조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은 좋고요. 자만심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그 오른쪽 아래 이쪽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그 오해와 진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7번에 보면 계산 연습은 꾸준히 하면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죠? 근데 진실 뭐예요? 매우 적은 양을 꾸준히 하면 정말 꾸준히 실력이 상승한대요. 말장난이죠? 네. 그러니까 팍 안 오른다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며칠간 좀 몰입을 하면서 좀 계산 연습을 했으면 하고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그 여러분들 그 어릴 때 막 구문 수학 같은 거 있죠. 구문 수학 약간 세대 차이 나나? 근데 우리 20, 30대라고 할게요. 네, 자 근데 자 이게 구문 수학 같은 거 보통 학습지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하죠? 성실히 해요, 밀려요? 뭐야? 원래 성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밀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 같은 게 있으면 방학 숙제 언제 해요? 전날이요? 계약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단 어찌됐건 앞에서부터 하지 않고 끝에 와서 하죠. 근데 되게 웃긴 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면서도 과제를 주면 과제를 분명히 2주 전에 나왔거든요. 과제 언제 해요? 첫날 또는 그 듀데이트 그날 하죠. 그러면서 막 욕하면서 진작 했어야 되는데 막 마음은 근데 한 2주 전에 시작했잖아요. 몸이 안 할 뿐이지. 맞죠?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 계산을 못하는 사람은 계산 연습을 상반기에 반드시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고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되고 제가 그 얘기하는 최소한의 그 계산 연습량은 그냥 비타민 6번에 계산 훈련 교재 6번이에요. 그리고 그 계산 훈련용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쓴 거니까 그거는 이제 교재의 완결성이 있어요. 또 이제 나중에 제가 가이드를 아마 해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자료 해석을 하려면 표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정보를 잘 물어봤을 때 정보를 바로 잘 찾아야 되고요. 그 정보를 찾아서 내가 가공을 하거나 처리를 해야 될 때 그 처리를 잘 해야 돼요. 맞죠? 그런 건데 이제 그 셋 다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빨리 오르는 게 계산 연습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뭔가 설명을 하다 보면 그냥 그런 생각이 한번 있을 거예요.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저게 말이 돼? 야, 니도 실전에서 들어가면 그렇게 할 거냐? 뭐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이 가지려면, 그러니까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걸 알려면 계산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산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이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막 가장 기본적인 거를 좀 잘 하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3쪽에 보면 그 뭐 반성의 시간 뭐 이런 게 있어요. 맞죠? 그 여러분들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살아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왼쪽이 일반적인 스케줄이죠. 취침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아침 먹을까 말까? 어제 야식을 먹었는데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독학이나 뭐 학원 강의 하다가 그 중간에 그 포인트가 뭐예요? 엎드려 잠 맞죠? 그 다음 점심 먹고요. 커피 한잔 하고 자습을 하든가 또 뭐 중간에 뭐 그러죠? 그 오후 5시 뭐예요? 약간 배고픔, 주변 탐색, 그 미어캣 같은 짓을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적당히 뭐 학원 수업 있고 뭐 휴식하거나 또 야식 먹고 뉴스 검색하고 밀린 공부 생각하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잠깐 공부하다가 바로 자죠. 늦게 자죠. 이 사람 지금 몇 시에 자고 있어요? 2, 3시에 자고 있어요. 2, 3시에 자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뭔지 몰라요? 2, 3시에 자는 이유는 늦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늦게 일어났기 때문이고 그날 했어야 하는 공부를 다 안 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아까 낮잠을 너무 많이 자서 그래요. 자,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좀 제가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떠냐면 그냥 일찍 일어나세요. 그냥 일찍 일어나고 밥도 빨리 드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할 때 하던 건데 제가 이제 공부하는 기간에 저한테 약속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은 아침 8시에는 독서실에 앉아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일찍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침 8시까지는 최소한 내가 꼭 앉아 있자. 그래서 그때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면 오전에 공부를 많이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걸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하면 그리고 아침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그러면 되게 배가 빨리 고파요. 11시, 빠르면 한 10시 45분. 요 정도부터 신호가 막 오기 시작해. 그러면 배도 고픈데 약간 뿌듯함도 있어요. 내가 연락 열심히 했군. 이때 쿠키 먹으면 안 돼요. 네, 살찝니다. 자,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이제 막 배고파하면서 이제 점심 막 먹고 잠깐 낮잠 자고 그냥 또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쉴 땐 쉬자. 이제 이런 얘기고 거기에 보면 그 볼드 처리된 게 보면은 9시에 야식이 있어요. 혹시 야식을 먹을 거라면 그 9시에서 10시 사이에 먹는 게 맞아요. 그래야 12시에 잘 수 있습니다. 너무 헤비한 거 말고 가벼운 거. 맞죠? 재미없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하면 그 공부 시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쪽에 보시면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건데 자, 한국사 토익이 없는 사람들 있죠. 한국사나 토익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뭐 다른 공부를 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를 빨리 따야 됩니다. 빨리 따야 되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토익은 조금 엄청 걱정을 한다라기보다 토익은 약간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한다라기보다 좀 자기가 그래도 영어를 너무 못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매달 시험이라도 보세요. 맞죠? 원래 우리 시험 신청하고 어떻게 해요? 공부 안 하잖아요. 공부 또 언제 해요? 전날. 전날 무슨 공부가 돼요? 그게 그냥 미드나 보고 그냥 가면 되지. 그렇죠? 네, 자, 그래 놓고 또 695점 이런 거 나오면 또 제길 미드를 2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토익 같은 거는 그렇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한국사 가끔 그 한국사를 조금 우습게 본 사람들이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사가 없다면 집중해서 반드시 초반에 빨리빨리 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외교 온 친구들은 제2외국어 혹시 못 따가지고 아예 시험장 요건도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를 요건을 갖추는데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일단 그러고 헌법은 여러분들이 5월 달에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6번에 보면 재경직은 좀 더 열심히 하자 이제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약간 지금 재경직의 위험이 약간 떨어지고 있어요. 맞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하나 뭐 더 추가를 한다면 일행은 원래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다. 외교원을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교원 준비한 친구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고 자, 우리 뭐 문제 6쪽을 보자. 6쪽에 보시면 이 얘기만 이제 하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대한의 여러분들의 어떤 최종 합격을 위해서 자, 내년에 가장 필요한 거 뭐예요?
제가 답을 적어줬죠. 내년에 1차 합격입니다. 여러분들이 1차 합격을 무조건 한 번은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2차 공부를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1차 합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을 위해서 중요한 시점은 당연히 지금이죠. 상반기를 진짜 잘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상반기를 잘 보내야 하반기를 보낼 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막 시험 봤던 사람들은 막 지금 막 멘탈 다 부서졌다가 간신히 꽃 보고 약간 벚꽃 보고, 아 그래 다시 해야지, 저 꽃처럼 내가 내년에 피어나리다,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또 인스타 같은 데 쓰고 쓰잘데기 없이 인스타 좀 하지 마. 맞죠? 네, 공부할 때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그래서 좀 상반기에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공부 비중은 요런 표예요. 뭐냐면 그 기초인문을 이제 내일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하필이면 이번에 제가 조금 시간표를 이렇게, 그러니까 1차 발표가 이제 그렇게 조금 있는 바람에 이번에 경제학이랑 겹칩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2개를 한다면 더 힘든 건 아마 경제학일 거예요. 경제학일 거고, 거기에 그 공부 비중을 본다면 20-30%가 1차고 2차가 7-80%죠. 맞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1차 공부, 자, 기초인문을 이제 하실 때는 최대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수업이 끝난 직후에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순수 오전 시간 자체를 피셋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복습을 할 때는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와봐서 알잖아요. 복습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수업을 듣고 바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를 또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최대한 복습을 최대한 빨리빨리 그때그때 좀 끝내고, 뒤로 미루기보다 빨리 끝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마련을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갈 수 있냐면, 경제학 이거 해야 되는데, 경제학 수업 들어야 되는데 막 약간 이러면서, 선생님이 여기 읽어오라 그랬는데 어제 못 읽었어. 이 복습하라 그랬는데 이거 복습 못했어. 어쩌지? 그럼 일단 예습을 할까? 복습을 할까? 막 또 허우적대. 근데 한참 이걸 하다 보면 또 무슨 생각나요? 자료 해석은? 또 막 이래요. 자,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두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이 어제 개강했잖아요. 아직은 안 밀렸죠? 어제 개강했는데 오늘 밀리면 안 돼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되고, 그나마 우리 피셋 강의는 토요일이 없어요. 토요일이 없고, 저만 이제 수목금, 월화, 수목금을 하고, 다른 과목은 월화, 목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유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학을 이제 또 듣다 보면 뭐 선생님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뭐 예습과 복습이 있다면 보통 둘 다 할 수 없다면 뭘 하라 그래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실 거예요. 네. 다르면 어떡하지 나랑? 자, 근데 2개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우선순위에 둔다면 당연히 복습일 겁니다. 맞죠? 거기에서 내용들이 이어질 거니까. 맞죠? 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최대한 집중해서, 자, 피셋은 지금 기간에는 오전에 최대한 집중해서 끝내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인문 수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여러분들 또 스터디를 또 하게 돼요. 스터디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인원을 데리고 이제 다 나눠서 이제 스터디를 또 하게 되는데, 일단 그때도 제가 스터디를 뼈 빠지게 하는 이유가 아마 스터디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쟤 진짜 불쌍하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맡기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과제를 주고, 나와요, 뭐 했니? 질문을 받을게. 이건 어떻게 풀었어? 이제 계속 이걸 또 반복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을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상반기에. 제 생각에는 뭐 저야 이제 뭐 최종 불합격자니까 뭐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조금 줄이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올해 2차 과목에 대해서 이제 목표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최대한 열심히 따라가는데 적어도 그건 구분을 해야 돼요. 5과목 있으면 자기가 잘하는 거랑 자기가 제일 못하거나 제일 싫어하는 거, 이 2개 정도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선생님 전 다 좋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제일 좋아하는 것과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못하는 거. 보통 좋아하는 걸 잘하고요. 못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그 올 한 해 어떤 그 상반기의 목표는 그걸 구분을 하는 거고, 하반기의 목표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요 2개를 조금 더 어느 정도 실력으로 올리는 데 집중을 하는 게 내년에 합격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하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몇 문제 사실 뭐 되게 많이 준비를 하긴 했지만 어차피 또 다 못해요. 맞죠? 그냥 한번 쭉 넘겨보시겠어요? 뭐 8쪽에 뭐 10쪽에 혹시 풀고 싶은 거 있어요? 풀고 싶은 거?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쵸? 자, 그러면 그냥 쉬운 거부터 하나 해봅시다. 쉬운 거부터. 자, 쉬운 거. 자, 1번. 자, 1번. 자, 2019년도에 1번 문제예요. 자, 1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별표를 한번 쳐보도록 하고 자, 요 문제를 자,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2분을 드려보겠습니다. 2분을 드려볼 테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2분 동안 풀 게 아니죠? 맞죠? 뭐 다 푼 것 같으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3번이죠. 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가장 떨릴 때가 언제예요? 1번 풀 때죠? 맞죠? 그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1번 안 풀릴 때. 맞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봤는데 자, 어떠냐면 자, 일단 답이 3번이에요. 답이 3번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옳은 것은 자, 옳은 거네? 막 이러면서 표, 경기도 10개 시의 유형별 문화유산 보유 건수 현황. 이런 것들이 있구나. 뭐 그래, 전체가 있네. 제길 괄호야. 맞죠? 그러면 채우고 싶은 본능. 맞죠? 자, 그래서 근데 아직은 시작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일단 그렇구나. 문화유산은 그리고 국가 지정, 지방 지정, 문화재 자료 등록으로만 구성된다. 저거 합의라고. 알았어. 1번. 등록 문화재의 보유한 시는 6개다. 내가 첫 번째로 보는 선택지인데 이 새끼들이 나를 무시하고 개수는 셀 줄 아니? 뭐 약간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맞죠? 그래서 뭐 해봐요? 등록 문화재 어디 갔어? 하나, 둘, 셋. 0은 아니지. 아까 몇이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다시 7개 맞아? X. 이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유형별 전체 보유 건수가 가장 많은 문화유산은 국가 지정 문화재이다. 그래? 그러면 일단 국가 지정 문화재 봤더니 224 더 큰 거 있나? 293. 있어. 혹시 모르니까 문화재 자료도 보고 등록 문화재 자료도 봐. 야, 국가가 아니고 지방이야. X야. 또 떨려. 혹시 내가 뭘 잘못 본 게 아닐까? 다시 봐요.
3번 파주시 문화유산 보유 건수의 합은 전체 문화유산 보유 건수의 합의 10% 이하다. 전체야 또 나왔네. 괄호야 괄호. 저 괄호 어떡하지? 이제 미치겠는 거는 이제 어떤 경우? 순간 돌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뭘 생각해요? 저 합은 110 더하기 70 더하기 69 더하기 68 더하기 67 더하기 63 59 49 48 39 패스. 이제 이런 사람이 있고요. 잘 봤다면 저 합이나 똑같지 해서 왼쪽에 있는 224, 293, 135 그거 더한 값이랑 10%랑 비교했더니 파주시가 그거의 10% 이하가 맞아. 그러면 일단 맞으니까 동그라미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전이었다면 넘어가야지. 근데 떨려. 혹시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막 4번, 5번 보고 있습니다. 큰일 나요. 맞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뭐 그래도 한번 보자. 4번. 문화재 자료 보유 건수가 가장 많은 시는 안성시다. 그래서 문화재 자료 안성 뭐 보면서 안성 어디 있지? 막 이러면서 13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으니까 또 아니고 국가지정 문화재의 시별 보유 건수의 순위는 문화재 자료와 동일하다 해가지고 동일하다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해봤더니 순위가 동일하지 않죠. 맞죠? 그래서 그냥 X 이제 요렇게 딱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 문제를 이제 보고 이제 어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되고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급급하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려는 얘기는 자 표를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설문을 처음에 읽어보면 항상 우리 설문에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항상 설문에는 그 표의 제목에 대한 얘기를 보통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 2016년에 경기도 몇 개시래요? 10개라잖아요. 10개. 10개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작년에도 맨날 했던 얘기가 몇 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기억을 해라. 맨날 개수 세지 말고 10개를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또 현실은 뭐예요? 그냥 용인, 여주, 고양, 한성 몇 개지?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10개시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맞죠? 자 그러고 나서 그냥 표의 모양이 그냥 저렇게 생겼으니까 나한테 뭔가 물어보겠네. 근데 표를 봤는데 어떤 이 표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있다면 눈에 띄는 게 한 2개? 2개 정도 있다면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냥 오른쪽 끝에 합이 저렇게 120, 70, 69 그냥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화재 자료 같은 데에 11, 11, 11 같은 어떤 동일한 숫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데 이렇게 국가지정 같은 데도 보고 있으면은 뭐 숫자가 좀 겹치는 숫자들이 있죠. 14, 14 이런 숫자들이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얘네 뭐 순위 나오면 그냥 당연히 아니겠지. 뭐 막 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아예 숫자 구성 자체가 다 다르니까 그런 경향성 어떤 같은 숫자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표를 봤을 때.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보고 표를 안 보고 그냥 선택지로 가요. 근데 항상 표를 보셔야 됩니다. 항상 표를 잠깐 보고 제가 이제 항상 권장하는 거는 그 표를 보는데 그래도 한 10초 정도 시간을 써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쓱 보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겠지만 앞으로는 계속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는 건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1번 같은 거 봤을 때 등록문화재를 보유한 시는 6개다 하면은 기계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반대 해석을 하는 거죠. 원래 시가 몇 개인데? 10개인데 보유한 게 6개가 맞으면 보유하지 않은 게 몇 개예요? 4개인 거예요. 자 우리는 숫자를 봤을 때 0이 잘 보여요? 0이 잘 안 보여요? 0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0이 4개야? 그냥 이렇게 가야 되죠. 맞죠? 근데 0, 0, 0 4개냐? 하나, 둘, 셋 하니까 3개인데?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갔어야죠. 이건 원래 기계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바꿔서 생각하는 것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료 해석의 그 시작과 끝은 다 항상 의역이에요. 어떤 그 선택지를 보고 내가 그 선택지를 다른 식으로 표에서 가장 간단하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내려면 어떻게 바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알려면 애초에 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자료 해석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국가지정 문화재가 제일 많다. 그랬으니까 가장 먼저 보는 게 누구예요? 국가지정을 먼저 보고 그거보다 큰 애가 없어? 있어. 그럼 그냥 거기서 X죠.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아까 설명했죠? 자, 근데 3번에 별표를 한번 쳐봐요. 3번에. 이게 그냥 저는 그냥 이걸 보고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파주시래요. 파주시가 나와서 파주시가 10% 이하래. 그래? 파주시 어딨어? 아, 저기 있네. 아, 당연하네. 그냥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자, 뭐가 당연할까요? 여기에서. 뭐가 당연할까?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풀이를 2개 알려줬죠. 하나 멈출 수 없는 계산은 뭐예요? 합에서 이렇게 쭉 더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거보다는 올바른 풀이는 뭐예요? 224 덧셈을 4개만 하는 겁니다. 덧셈을 4개 해서 그 숫자를 채워가지고 거기에 10% 하나 땡겨서 그 값과 이게 비교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것도 할 필요가 없는 선택지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 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문화재의 어떤 그 문화유산 보유 건수의 합이 오른쪽에 있죠. 120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요? 순서대로 있죠. 순서대로 있어요. 파주시 몇 번째죠? 6번째네. 당연히 10% 이하겠죠. 10개니까. 자, 잘 생각해봐요. 자, 10개인데 10개의 합이 100%예요. 10개 합이 100%면 자, 이런 얘기는 그 한 개당 평균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겠어요? 10%겠죠. 근데 얘는 순위가 하위권이죠. 5위를 벗어났지. 맞죠? 평균 미치겠죠. 선생님 그거 어떻게 확신해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아니요. 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앞에 1위가 굉장히 큽니다. 앞에 1위가 120이에요. 120이고 어떤 숫자 구성을 봤을 때 막 60대, 50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120에서 그거를 그 60대 정도를 막 봤을 때에도 그 중간에 60대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 한 60을 떼서 밑에 양주시 같은 데 던지면 숫자가 100에 가까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을 할 가치조차 없는 이제 그런 선택지인 거예요. 당연한데?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순위가 하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 이하일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은 그냥 어떻게 하도록 해요? 그냥 더 하자. 맞죠? 그냥 왼쪽에 있는 거 더 하자. 근데 해볼 수 있는 생각은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 맞죠? 할 수 있겠죠? 별거 아니죠? 네, 뭐 약간 이제 이러겠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왜 급 힘들죠? 네, 자, 그러면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 자, 2번. 자, 2번을 이제 한번 잠깐 보시면은 자, 우리 2번 한번 해봅시다. 자, 2번을 한번 해보는데 자, 여러분들 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기억, 니은만 해보세요. 기억, 니은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시간 조금 들여볼 테니까 자, 2번에서 선택지 기억과 니은만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제가 2분 드렸어요. 기억 미음만 해봤죠?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칠판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칠판 한번 보시면 이제 기초인문 이제 할 때도 이제 어차피 배우겠지만 이제 반대 해석이에요. 반대 해석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자, 이제 요런 기본 꼴이 있어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C인데 별표를 C분의 A고 뭐 세모는 C분의 B다. 이제 요런 꼴이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반대 해석은 이제 자료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꼴이 나오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별표 플러스 세모는 뭐다? 100%다. 이제 이런 거예요. 맞죠? 자, 왜냐면 이 식을 C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이 식을 전체 C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얘 별표랑 세모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런 결론이 나오는데 자, 이런 꼴이 나왔을 때는 항상 반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식 자체에서 뭐가 나왔으니까 지금 여객지수가 운항분의 여객인데 이게 1 빼기 화물지수다 라고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객지수 더하기 화물지수가 얼마란 얘기예요?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곱하기 100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어차피 여객의 운항 횟수 더하기 화물의 운항 횟수는 전체 운항 횟수다. 그냥 이런 식인 거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거기에도 이제 보면 이제 기억을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왜 이 문제를 풀게 했는지 여러분들 혹시 이해했어요? 왜 이 문제를 풀게 했는지? 이게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자, 화물지수가 1이래요. 자, 화물지수가 1인 게 1인 항공사 수가 여객지수가 1인 항공사 수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자, 화물지수 1은 어떻게 바꿔 생각할 수 있죠? 여객지수 0입니다. 여객지수 0. 자, 화물지수 1은 여객지수 0이고 여객지수 1은 화물지수 0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계산을 하거나 이게 1이려면 그 운항 횟수와 그 화물지수가 1이려면 운항 횟수와 화물 운항 횟수가 같아야 되고 여객지수가 1이려면 뭐 운항 횟수랑 여객 운항 횟수가 같아야 되는데 그런 걸 보는 것보다는 사실 뭐가 훨씬 눈에 잘 들어요? 0이라는 숫자가 훨씬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서 화물지수 1을 여객지수 0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여객지수 1을 화물지수 0으로 바꿔서 내가 표에서 뭐만 보면 된다? 0만 찾으면 돼. 그냥 그런 얘기인 거죠. 맞죠? 자, 여기서 공통점은 다른 숫자보다는 0이 눈에 잘 보이니까 내가 그렇게 바꿔서 봤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식 자체에서 반대 해석이 갔었지만 아까 그 19년도 같은 데에서는 10개 중에 0이 아닌 게 6개면 0인 건 몇 개야?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같은 얘기인 거죠. 물론 요 지금 12년도 기출문제가 훨씬 어려운 문제예요. 훨씬 어려운 문제고 일단은 저런 걸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요 정도로 얘기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식이 나오면 당연한 건 뭐예요? 만약에 이 두 개 합이 100으로 항상 일정하다면 만약에 얘가 별표가 제일 크다면 당연히 세모는 제일 작겠죠. 그리고 이게 어떤 항목별로 이렇게 각각이 따로 있을 때에 별표가 더 크다면 그 얘기는 세모가 더 작다. 이제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니은 같은 것도 여객지수가 비항공사보다 큰 항공사 수는 4개다 라고 나왔는데 이 말을 조금 바꿔봅시다. 말을 조금 바꿔보면 어떻게 볼 수 있죠? 화물지수가 비항공사보다 작은 외국 항공사 수는 4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여객지수가 비항공사보다 큰 거니까 이걸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한다고요? 화물지수가 비항공사보다 작은 외국 항공사 수는 4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왜 제가 이거를 여객을 하지 않고 화물을 해요? 왜 그럴까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숫자가 더 작으니까. 작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실수할 일도 별로 없죠. 맞죠? 선생님, 저는 숫자가 작아도 실수해요. 연습하세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 그 외국 항공사 할 수 있죠? 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좀 재미있는 걸 해야 되나? 재미있는 거? 제가 보통 재미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네, 근데 진짜 쟤 죽인다 뭐 약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많이 준비할 걸 그랬나?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자, 또 처음부터 또 때리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페이지에서 보면 16페이지래.
16번? 20쪽에 가보세요. 20쪽. 20쪽에 한번 가봐요. 20쪽에. 20쪽에 가보면 그 16번 문제가 있죠. 19년도 몇 번 문제예요? 14번 문제가 있죠. 14번 문제. 맞아요? 자, 거기에 별표를 한번 해봅시다. 별표 하나 한번 해봅시다. 뭐 별로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예요. 네, 자, 제가 2분 20초를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죠. 자, 네. 제가 2분 20초 드렸고요. 네. 자, 정답 몇 번? 3번이죠,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게 그냥 이제 14번이잖아요. 14번. 자, 뭐 올해도 이제 뭐 이따가 한번 또 해드리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 해석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맨날 했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1번부터 이렇게 20번이 있고 21번부터 40번이 이렇게 있으면 많이 하지 말고 1에서 15번까지만 하고 21에서 35까지만 해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요 뒤에 5개들은 종종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어땠냐면 이 중간에 당연히 좀 방해꾼들이 몇 개 있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따가 이렇게 한번 또 보면 알 텐데 올해는 책형의 유불리도 없어요. 사실. 그런 것조차 이제 거의 없는데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출제위원들은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책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의 어떤 손해가 없어야 돼요. 그 말이 안 남아야 되거든요. 맞죠?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역이용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1번부터 20번까지를 풀었다라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흐름을. 이때 쉬웠고 이때 좀 어려웠는데 이때 좀 뭐 쉬웠고 이게 어려웠어. 이런 계산 문제가 요즘 있었는데 그걸 적당히 기억을 하면 이 뒤에 흐름이 똑같아요. 올해는 거의 완벽합니다. 거의 완벽해요. 그래서 어떤 책형의 유불리가 없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14번 문제니까 14번 정도가 언제쯤이에요? 이제 좀 몸 좀 풀렸다가 약간 긴장이 될랑말랑한 약간 그런 때거든요. 맞죠?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 보고서를 보고는 밑에 선택지를 보고 엄청 욕했죠. 아, 이러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니 막 약간 맞죠? 자, 근데 이런 문제는 종종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순서대로 보시면 되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보는 순서를 일정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답이 나오면 바로 제끼면 되니까. 자,
그림을 봐요. 자, 그림을 보고 드는 생각 뭐가 있어요? 혹시 하는 생각 있어요? 그림을 보고 맥주 먹고 싶다. 자, 그다음에 이게 자,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시각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시각적 효과를 최대한 누려야 돼요. 시각적에서 눌리면 안 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봤을 때 맥주가 좀 소비가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한 13년부터는 계속 증가하네? 오, 수입 맥주 나도 좋아해. 뭐 약간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맥주? 제가 사드릴 건 아니에요. 네, 자, 근데 저도 뭐 좋아하는 게 뭐 있다면 그 하이네켄이랑 그 뭐지? 뭐 코젤 뭐 이상한 거 있었는데 뭐 그런 거. 그다음 가끔 그 안에 구슬 있는 거. 기네스였나?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아사히는 안 먹어요. 일본 거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이렇게 봐야 되고 그냥 그 흐름을 봤을 때 근데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로 나온 데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 경향을 꼭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맥주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알겠지만 맥주 맨날 뭐 해요? 수입 맥주 뭐 하죠? 할인, 총공세 맞죠? 그랬더니 뭐 이상한 국내 이상한 맥주 막 나오고 막 그러죠? 막 4개에 10,000원 뭐 홈플러스에서 몇 달 전에 뭐 4개에 8,900원 해서 뭐 마에 9,000원대가 깨졌다 뭐 그런 게 기사로 나와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맞죠? 네, 자,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그 맥주를 많이 먹게 되죠. 그럼 당연히 점유율이 어디가 올라가겠어요? 수입산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리을 같은 거는 그냥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네, 자, 그래서 리을에 보면 맥주 매출액 상위 10개 브랜드 중에서 수입 맥주 브랜드가 뭐 비중은 17년보다 18년에 커졌다. 나도 17년보다 18년에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장난이에요. 네, 자, 근데 자, 그러면 기억을 보세요. 자, 기억이 그냥 그 처음에 그림에서 나왔던 그냥 그 얘기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림을 보고 13년부터는 되게 맥주가 계속 증가만 했구나. 저거 뭐 수입 맥주도 계속 늘었네. 뭐 비중이 증가했을까 계속? 표를 봤더니 상위 비중의 어떤 순위에 대한 어떤 상위 10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웃기잖아요. 파스 뭔지 알아요? 가스, 하이트겠죠. 네. 드라이신가 이거는? 맥스, 아사리, 하이네펜, 호가튼 맞죠? 가포로. 이 가포로라 그러면 어떡해요? 예.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 사실 이런 시험 보다가 이런 거 보면 한번 되게 웃기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풀지 않아요? 예. 자,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근데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가포로가 아니고 상위 10개구나. 그리고 그 항목이 뭐가 있어요? 비고, 국산이냐, 수입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분명히 뭐 국산이나 수입에 대한 게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물어보겠지 뭐. 그냥 좋아해 하이넥펜 뭐 맞죠? 네, 그냥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일단 기억됐고 니은 자 니은을 보면 2010년에 자 니은의 별표를 한번 쳐봐요. 니은의 자 니은의 별표를 한번 쳐보시면 2010년 갑국의 맥주 소비량 중 2% 미만이었던 수입 맥주 소비량 비중이 18년에는 7% 이상이 되었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뭐에 떨려 합니까? 2%랑 7%에 떨려 해요. 그나마 2%는 괜찮아요. 맞죠? 음료수도 있으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땡겨 해가지고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리고 7% 같은 거 볼래니까 아씨 약간 떨려. 7% 뭐지?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러고 그냥 뭐 해요? 그냥 빨리 더 해. 18년도에 딱 가서 뭐 해요? 그 204.8 더하기 16.8 한 다음에 그거에다가 곱하기 0.07 땡겨 7배 뭐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랑 누구랑 또 비교해? 16.8이랑 비교해. 그쵸? 괜찮아요. 맞기만 한다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그 그림을 잘 보고 있으면 이게 그림이 지금 표예요? 그래프예요? 그래프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2010년을 보자. 2010년. 물론 194.8 더하기 3.5가 그렇게 어렵냐? 그런 건 아니에요. 맞죠? 근데 내가 더하지 않아도 확실한 건 200 조금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죠. 200 조금 안 되죠. 200에 진짜 조금 안 되죠. 그거 2%면 4보다 아주 약간 안 되는 거죠. 3.5는 4에 비해서 매우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2% 이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018년도를 갔을 때에는 우리의 현실은 뭐지만 우리의 현실은 16.8 더하기 뭐 아이고 204.8 뭐 이런 거 하고 막 계산을 하겠지만 이게 아니고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220이 약간 넘었어. 그거의 7% 이상이야? 누가? 16.8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뭐 취향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취향에 따라서. 자, 어떤 사람이 있을 거냐면 220 나야 이거야 소수점 볼 때마다 너무 짜증나 이러면서 그냥 더해서 곱하기 7%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220에 7%면은 그냥 땡겨 14 1.4 그러니까 15.4 오 졸라 차이가 많이 나는 걸 그냥 그러면서 요거는 7% 이하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제 생각에는 이거를 묻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작년인가? 언제 한번 9% 같은 게 나온 적이 있죠? 맞죠? 9% 8% 제가 모강 때도 이렇게 종종 내던 건데, 근데 이 7%를 보고 7을 곱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쉽게 가려면 너 7% 이하야?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그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이게 7%를 가지고 이게 맞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요 양변에다가 그 220에 3%를 그냥 더해서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전체를 뭘로 봤는데? 220 약간 넘는 정도로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220이라 치고 그냥 그거에 3% 하면은 얼마예요? 6.6이죠? 더하면은 22보다 한참 크죠? 맞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맞겠죠.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숫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접근을 하는 건데, 계산 자체를 7%에 너무 떨리면 그냥 3%를 더한 값이 그 220의 10%보다 커? 그냥 이런 결론이 나오면 되는 거라고요. 맞죠? 이게 습관이라고요, 습관. 근데 이런 습관을 열심히 연습해도 실전 가서 순간 긴장하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맞죠? 자, 그냥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 자, 그러면 좀 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바라는 상은 이제 요런 상인 거고, 자,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 이제 현실로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죠? 가장 큰 고민? 오차. 어떡하지? 오차 때문에 이거 혹시 조금 계산이 너무 애매한데? 약간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게 220에 7%를 했으면 아까 그냥 계산했을 때 아까 얼마 나왔어요? 15.4가 나왔죠? 15.4가 나왔지. 자, 근데 15.4랑 16.8이랑은 꽤 1 넘게 차이가 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에서 확실한 건, 그림에서 보면은 확실한 건 얘보다는 크고 뭐보단 작죠? 225보단 작죠? 그 칸이 225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내가 220을 잡을 때랑 225를 잡을 때의 오차는 얼마예요? 5죠. 5에 아무리 오차가 많이 나왔자 5의 7%만큼입니다. 5의 7%. 그러면 5의 7%면 얼마예요? 0.35잖아요. 맞죠? 훌쩍 넘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7% 이상이 맞죠. 오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몇 개 얘기할 거고 기초인문 하면서도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언제 되게 떨려 하냐면 소수점 계산이 나왔을 때요. 소수점 계산이 나왔을 때 되게 떨려 하는데, 여태까지 어떤 그 소수점 계산이 나오면서 소수점 때문에 엄청 굉장히 계산이 조금 차이가 나서 틀리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요런 소수점이 나왔을 때는 적당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적당이라는 거는 적당히 오차 범위를 좀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숫자를 약간 높여서 생각을 하든가, 높이면서 생각을 했을 때에도 내가 오차를 고려하는 거겠죠. 맞죠? 자, 요런 식의 이제 사고를 좀 할 수 있다면 훨씬 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각국의 수입 맥주 소비량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매년 커지고 있다. 자, 그런데 기계적으로 알고 있죠. 자, 전년 대비 증가율이 매년 상승. 이런 게 나오면 우리 항상 뭐부터 하라 그랬었죠? 증가폭부터 하라 그랬죠. 증가폭.
자, 증가폭을 내가 먼저 막 계산을 해봤더니 증가폭이 13에서 14로 갔을 때 1.2, 그 다음에 1.3, 16년까지 계속 커지다가 갑자기 17년에 증가폭이 전에 비해 줄었죠. 그럼 이거는 증가율이 몇 퍼센트인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지를 할 때에는 증가율이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에만 포커싱을 하는 거지 증가율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지는 항상 무엇을 찾는데 최대한 집중해요? 발레. 그래서 계산을 할 만한 곳은 어디밖에 없었다? 16, 17 거기에서 증가폭을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증가폭만 계산해 보니까 당연히 감소하더라. 그래서 옳지 않더라.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맞죠. 이해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 자, 미음 선택지를 보시면은 갑국의 전체 매출액, 맥주 매출액에서 상위 5개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작아졌다. 뭐 이제 이런 게 나왔죠. 자, 그러면 그 상위 5개를 잘 보고 있으면요. 어때요? 국산이잖아요. 맞죠? 줄었겠죠. 네, 자, 그래서 재미없네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상위 5개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덧셈을 해도 괜찮은데 대충 뭘로 해도 괜찮아요? 차이값으로 접근해도 되죠. 자, 덧셈이 나왔을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무슨 생각한다고요? 차이값.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더해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더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37.4 그거랑 뭐 32.3이랑의 어떤 차이, 그다음 15.6이랑 15.4는 별로 차이 안 나고 7.1, 8.0, 6.6, 4.7 계속 이 차이값만 봐도 노골적으로 언제 상위 5개는 분명히 18년도에 줄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덧셈을 진짜로 하려고 하지 말고 감소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감소한지를 보는 거예요. 맞죠? 네. 자, 뭐 요 정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아, 여러분들 많이 힘들죠? 힘들지만 하나 더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은 거 맞아요? 지금 상태 괜찮은 거 맞아요? 빨리 추첨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저거 받으러 왔어. 뭐 약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 계산 훈련 교재가 제 교재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되게 웃겨요. 저 계산 훈련 교재는 제가 그렇게 홍보하지 않아도 알아서 많이들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책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자료 해석을 저랑 또 같이 공부할 거잖아요. 내일 또 기초인문 강의 또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 학생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미칠 것 같대요. 수업을 듣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진짜 미칠 것 같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 재밌고 뭐 그런데 자기가 너무 못해서 너무 빠가여서 미칠 것 같대요. 그래서 자존감이 엄청 낮아진대요. 자존감 도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약간 이제 그냥 네가 준 게 아닐까? 뭐 약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항상 자, 이 얘기 혹시 이따 까먹을까봐 미리 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자존감. 자, 자기에 대한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리고 처음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인생과 제가 살아온 인생이 다르죠. 맞죠? 그런데 시험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제가 처음에 데뷔 때부터 제가 2009년에 데뷔했거든요. 이제 19년이잖아요. 맞죠? 이제 만 10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요. 근데 이제 그때 데뷔 때부터 이제 뭘 했었냐면 처음에 이렇게 알려줬어요. 수업을 하잖아. 그러면 저는 학생들의 표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들 저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똑같은 거 다 아는 거 설명해서 되게 부끄럽다. 처음에 되게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아는 데까지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는 모를 수 있고 그렇게 못할 수 있고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는 진짜 병신인가 봐, 빠간가 봐 그러지 말고 뭐 빠갈 수도 있겠죠.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엔 이건 분명히 양을 채워야 됩니다. 양을 채우면 무조건 돼요. 여러분들 또 다 똑똑한 머리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히 어떤 능력도 잘 길러 드릴 거니까 우리는 16쪽을 보도록 해요. 그래서 16쪽에 12번 아니면 그거 하기 전에 13번을 먼저 풀까요? 13번? 왼쪽에 있는 거 풀래요? 오른쪽에 있는 거 풀래요? 자, 아예 처음 공부하는 사람 다시 손 들어봐요. 아예 처음 공부하는 사람. 그럼 안 되겠다. 자, 13번부터 해볼까요? 자,
아니야 하지 말자. 13번 하지 말자. 자 그러면 자료 해석을 바로 포기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자, 이 13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데 굉장히 감각적으로 다 쳐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느낌과 이 19년도 10번은 자 똑같아요. 똑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19년도에 시험장에 가서 10번을 딱 봤을 때 코치가 나오고 난리야. 잘 있어. 맞죠? 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제가 3분을 한번 드려볼게요. 3분을 드려볼 테니까 자, 이 문제, 자 19년도 10번 문제 프린터상에서 12번 문제입니다. 자, 그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3분 시작해보세요. 자, 3분 드렸어요. 3분. 자,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꼭 풀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19년도에는 이거를 꼭 풀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번, 2번, 3, 1번부터 9번까지가 문제가 쉬워. 근데 10번에 이런 문제가 나와. 근데 11번부터 또 문제가 한 15번까지 좀 쉬워요. 그러다가 16, 17, 18 쪽에 조금 약간 계산을 좀 요하는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다가 19, 20번을 봤는데 전혀 풀고 싶지 않아요. 자, 그 한번 문제 봐봐요. 그 기출문제. 기출문제에서 한번 볼게요. 기출문제 한번 보면 기출문제 해설을 이렇게 보시면 1번 우리 아까 풀었죠. 2번 뭐 그쵸? 온열 3번, 4번 이미 여러분들이 아마 풀다가 4번 같은 것도 넘어갔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요. 차트 변환인데 빠이 잘 있어. 뭐 약간 이제 이런 느낌. 그 다음에 5번 그냥 적어도 문제니까 대충 풀었을 거고 6번 식변형으로 그냥 풀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맞죠? 그냥 항목 간의 관계를 잘 보면 충분히 풀 수 있고 7번, 8번쯤 와서 잠깐 멈칫할 수 있어요. 글이 안 읽히거든. 생물 막 이러면서 뭐지? 뭐 이러면서 구분이 안 가.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망하는 겁니다. 자, 매칭형인데 매칭형 분명히 소거법으로 풀라고 했는데 잘 적용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근데 9번 와 드디어 넓이 문제가 나왔어요. 와 괜찮았는데 9번까지 했는데 내가 적게는 1개, 많게는 2개를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10번을 봤더니 이건 꼭 넘어가야 돼. 맞죠? 와 이건 뭐야? 막 이러면서 넘어가고 11, 12 그냥 문제 느낌이 사실 막 그게 엄청 어렵다 약간 이런 느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15, 16 정도에 왔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아닌 1, 2, 3, 4, 5번 문제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배치가 많이 되면서 시간을 많이 씁니다. 물론 제일 떨릴 땐 언제예요? 답이 5번인데 내가 5번부터 읽었을 때 맞죠? 3번을 먼저 봤는데 그랬을 때 아니면 답 사이로 막 갈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이제 시간을 조금 쓰면서 마음이 조금 급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17번 같은 거는 보면서 그냥 이게 진짜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실전에서는 마음이 바쁘니까 뭐 충전 안 해. 차 없거든? 뭐 약간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냥 넘어가고 그랬더니 18번에 갑자기 뭐가 나와요? 표차트 변형이 또 나와. 아까 안 나왔냐? 뭐 약간 이제 이러면서 그 19, 20번을 봅니다. 18번을 해야겠다. 뭐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19, 20번에서 약간 표에서 약간 질렸다면, 표에서 질리거나 이제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꼭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까 표차트 변환 같은 문제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유형이기 때문에 그거를 버릴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찌됐건 시간을 써서 득점을 해야겠다. 근데 19, 20번 같은 게 표에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오는 데가 10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는 얘기가 풀 필요는 없지만 풀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게 운영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1번부터 또 보면은 21번부터 한번 또 볼게요. 잠깐. 자, 21번부터 또 보면 처음에 이 추가로 필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떨려요? 옛날에는 그냥 제목만 나왔거든. 근데 갑자기 표를 줘요. 그래서 되게 떨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쁜 사람 누구예요? 표 내용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추가로 필요한 문제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게 아니고 추가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잖아요. 맞죠? 그냥 그런 얘기인 거고 2번에 또 차트 문제 나왔고 3번에 진짜 23번에 있을 수 없는 보고서 유형에 진짜 역대 최고로 쉬운 맞죠? 내 눈을 의심하는 보고서 유형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더니 똑같이 24번에 뭐가 있어요? 표 차트 변환이 있습니다. 아까 4번에 뭐였어요? 표 차트 변환 문제였잖아요. 맞죠?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요. 동일한 위치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5번 갔더니 평균 같은 거 하나 주어지고 작년에 해피 카페 같은 거 막 생각나는데 뭐야 혼자 이러다가 뭐 26번은 조금 평소랑 보지 않았던 약간 다른 느낌이 와서 약간 흔들렸는데 막상 푸니까 어렵지 않았고 27번 같은 경우는 슬슬 정신이 나가려고 하는데 1, 2, 3, 4, 5번이 나왔고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8번 괜찮았고요. 쉽고 29번도 쉽고요. 그랬더니 30번에 뭐가 나와요? 방사형 차트가 4개가 나오네. 맞죠? 심지어 식을 봤더니 가중치래. 이 얘기는 가중평균이죠. 일종의 가중평균의 변형입니다. 자, 우리 아까 풀었던 10번 문제였거든요. 10번 문제가 그 평균 문제예요. 그 문제가. 위치가 똑같다고요.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똑같은 느낌으로 바로 패스하게. 바로 패스하게. 심지어 이거를 또 풀려고 이제 했을 때 더 떨리는 거는 답도 빨리 나와. 막상 하기로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억 니은을 했는데 답 1번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거 뭐지? 비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발파한 거죠? 네, 제가 오랜만에 지금 강의 서서 사실 아직도 약간 긴장이 안 풀려요. 관심 없겠지만 자 일단 31번 자 31번은 약간 31번 같은 거 보면서 작년 문제 생각나지 않아요? 작년에 내가 햄버거를 틀렸었지 막 이러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2번은 보면서 매칭형인데 잘 공부를 한 친구들은 분명히 이 문제가 매칭형이면서 응용 매칭형이라는 걸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러면서 떠올라야 되는 게 14년인가 기출문제일 거예요. 무슨 자산 대비 뭐 순자산 뭐 그거 비중이
뭐 제일 큰 것과 제일 낮은 것은 이제 그런 거 푸는 문제가 생각이 나서 그대로 풀었을 거고 뭐 33번은 조금 약간 새로운 시도가 있긴 했지만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고 34번은 식변환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정신도 없는데 식변환이 안 돼서 넘어가야지 하나 또 넘어갔어. 35, 36 그래 이제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지 막 하고 있는데 37번 잘 있어. 뭐 약간 이제 나 대출 싫어해. 뭐 대출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러면서 37, 38번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38번을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작년에 37번, 38번에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그 근처에 정일품 뭐 그런 문제가 있었죠. 상군, 궁녀 뭐 이런 그 문제가 아닌가? 그게 17년이었나? 아무튼 그런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들이 항상 요 번호 때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지. 작년에 38번에 그거였다. 그 노령화 지수, 총부양비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랑 또 같은 맥락에 확인할 거냐 도출할 거냐 그냥 그 문제네. 그냥 그러면서 그냥 재밌게 풀면 돼요. 보이면, 기억나면, 작년과 비슷한 느낌, 재작년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라면. 그러면서 39, 40번에 왔더니 마지막 피날레 뭐가 있어요? 후차트 변환이 있어요. 우와, 잘 있어. 또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몇 번으로 오게 돼 있어요? 30번에 오게 돼 있습니다. 배치의 승리예요. 배치의 승리. 그래서 그 어떤 여러분들이 직독직해를 잘 할 수 있다면 뭐 오히려 19, 20번이나 39, 40번은 예전에 비해서 솔직히 조금 위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난이도가 막 되게 높거나 뭐 굉장히 멋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대신에 10번, 30번 문제가 조금 더 재밌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10번으로 한번 와볼게요. 요 원래 문제. 원래 문제 이렇게 와보면 읽어보겠습니다. 표에 이거 하고 조금 쉴게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저한테 한 얘기예요. 코치의 분야별 잠재 능력 해가지고 분야가 체력, 전술, 수비, 공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코치가 A부터 F까지 있습니다. 코치 몇 명? 6명. 그래서 각 코치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분야를 맡는다. 일은 좀 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코치의 분야별 투입 능력. 코치가 맡은 분야의 수 분의 코치의 분야별 잠재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각각의 어떤 그 코치가 체력이 18, 20, 18, 15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3개를 맡았다. 그러면은 체력 쪽에서의 어떤 그 능력이 투입 능력이 3분의 18이 되는 거고 뭐 전술에서는 3분의 20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맞죠? 그러면 그 얘기를 보면서 그냥 해당의 잠재 능력에다가 그냥 나누기 뭐 2개를 맡았으면 나누기 2, 3개를 맡았으면 나누기 3, 하나를 맡았으면 그냥 하나 그대로 쓰라고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맞죠? 너무 귀찮겠는데? 근데 세 번째 말이 재밌는 말이 있어요. 각 분야별로 그 분야를 맡은 모든 코치의 분야별 투입 능력의 합은 24 이상이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거기까지 읽었을 때 뭐가 나왔죠? 평균 나왔어요. 평균이 나왔습니다. 평균이 일단 나오면 앞으로 배우겠지만 기계적으로 항상 뭘 생각해요? 가평균을 생각합니다. 평균이 나오면 항상 가평균이에요. 가평균을 무조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보면서 여기에는 뭘 가평균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맥락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뭔가 비교를 할 때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하나가 답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조건에 부합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4개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면 언제 되게 부합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게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어떤 비교를 하실 때에는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 2, 3, 4, 5번을 보면서 이거를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계산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마 한 4문제 정도 포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물론 진짜 떨리는 사람은 그냥 쓱 보면서 왠지 4번이 하고 싶어 하면서 4번을 시작했는데 만족해. 괜찮을까? 모두 눈을 쓴 거예요. 맞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1번을 한번 볼게요. 1번을 보시면 A 코치는 지금 몇 개를 맡았죠? 3개. 그러면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원래 보통 표를 볼 때는 가로 방향으로 보는 게 편해요? 행방향 보는 게 편해요? 열방향 보는 게 편해요? 개인 취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디가 편해요? 힌트를 주고 있어요. 행방에 편해요? 열방에 편해요?
열방이 편해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1번에서 체력, 전술, 수비, 공격이 전부 다 3개야. 2번은? 2번도 3개야. 3개야? 3개야? 3개야. 전부 다 야 이거는 일단 3개씩 있네? 그게 먼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그 열방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각 분야별로의 어떤 그 분야를 맡은 코치의 그 능력의 합이 24 이상이라 그랬는데 이게 일종의 지금 산술평균, 각각의 산술평균의 합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평균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나마 공통점인 뭐다? 한 분야의 모든 분야별로 모든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코치가 몇 명씩 붙었어? 3명씩 붙었어. 이제 이런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99단지 외워요. 38에 24 고맙습니다. 83 설마? 자 38 24를 하는데 83 24를 못하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좀 평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평균이란 이런 어떤 평균 개념 좀 생각을 하면 혹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하나가 8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만한 곳을 찾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어떤 각각의 합이 24가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조금 아니다라고 하면 그 각각의 합이 24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반적인 하나씩의 어떤 평균이 8보다 작은 게 뭐가 있을까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1번 같은 걸 보면 제가 이제 열방향은 이제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행방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A, B, C, D, E, F 코치가 저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A, B, C, D, E, F 중에서 어떤 코치가 가장 문제예요? 어떤 코치가 가장 문제예요? 한 명만 딱 잡으면? C라 그러면 안 돼요. C는 선생님 C는 하나만 하기 때문에 얘는 너무 불성실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A는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A는 분야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면 A가 갖고 있는 그 잠재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3개를 맡으면 예를 들어서 체력 같은 경우는 3분의 18, 전술은 3분의 20, 공격은 3분의 15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A가 3개씩이나 맡았기 때문에 A 때문에 빵꾸가 날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A가 문제네. 일단 그러면 요 3명씩이나 하면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표에 있는 숫자가 그 경향이 어떠냐면 14에서 24이잖아요. 맞죠? 지하물이 제일 큰 숫자가 20이라고 20. 근데 20 같은 숫자는 3으로 나누면 8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 잠재 능력이 최고가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3개의 분야를 맡게 되면 무조건 평균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좀 다른 점이 있네. A는 왜 혼자 3개씩 하고 난리야? 그래서 A를 먼저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체력과 전술 공격이니까 A의 잠재 능력을 보시면 18, 20, 15 이렇게 됐죠. 제일 낮은 애가 누구죠? 15 공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에서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공격부터 하는 겁니다. 공격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A가 15인데 나누기 3이니까 거기가 5로 시작하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게 일단 8로부터 굉장히 멀기 때문에 내가 뭐 좀 어떻게 해보겠다? 공격부터 한번 좀 계산을 좀 해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그 계산을 이제 한번 좀 해보면 왠지 확률상으로 만약에 1번이 틀리다면 공격에서 빵꾸가 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공격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안 돼요. 맞죠? 24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를 봐요? 2번을 봅니다. 2번을 봤더니 행방향으로 이렇게 봤더니 B랑 D가 3개씩 맡고 있습니다. B랑 D가 몇 개씩 맡고 있다고요? 3개씩 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1번에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2번에도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3개씩 맡은 애예요. 3개씩 맡은 애가 누구지? 빨리빨리 체크를 해봅니다. 그러면 2번에는 B랑 누가 있어요? D가 있죠. 그 다음에 3번에는 C가 있죠. 그 다음에 4번에는 E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에는 C랑 D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지간해서 2번, 5번은 답이 아닐 거예요. 어지간해서. 그쵸? 약간의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세이브 하려면 일단 2번, 5번은 답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답이 4번이잖아요. 맞죠?
너무 결과론적인가요? 너무 껴맞춰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센스가 있었던 사람들이면 가장 계산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2번, 5번이었어요. 2번, 5번. 그걸 안 하고, 근데 그 예시를 1번에서 한번 주고 있잖아요. 맞죠? 일단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갔을 때는, 이제 3번에 가면, 지금 이제 3번, 4번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3번에 가면 3개씩 맡은 애가 누구야? C죠. C. 자, C인데 그 체력, 전술, 공격입니다. 체력, 전술, 공격. 자, 그러면 이게 1번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1번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1번처럼 생각을 하면 C를 계산을 할 때에도 얘가 체력, 전술, 공격을 맡았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으면 뭐부터 계산해요? 공격을 계산을 해요. 근데 1번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3개를 맡은 애는 C가 맞는데 내가 공격을 계산을 하려고 잠깐 봤는데 B가 자기의 최선을 다했어. B가 공격에 지 혼자 했어요. 지 혼자. 그러면 얘는 공격이 일단 얼마를 깔고 가니까? 20을 깔고 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할 필요, 여기는 공격 자체에서는 내가 발레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격을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누가 있었으니까? B가 있었는데 지 혼자 하기 때문에 아, 공격이 아니네. 그럼 내가 체력이나 전술 쪽에서 이게 좀 봐야 될 건데 약간 느낌이 체력이나 전술에서 딱히 느낌이 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처음 거부터 그냥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체력을 했더니 체력에서 되게 조금 안 돼요. 24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3번이 또 아웃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4번에 체크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쇼부를 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4번 막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번 계산하고 2번, 5번 날리고 3번에서는 좀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아니니까 답이 4번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또 이 생각이 슬금슬금 들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실전에서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런 걸 보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분하고 봤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건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근데 그걸 이제 빨리빨리 걸러서 여러분들이 제끼려고 이제 하는 거고 찍어도 어떤 확률을 높이겠다 약간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학생 중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보면은 그 최종 합격해서 이제 계속 잘 살고 있는데 걔가 보면은 진짜 공부 피셋을 진짜 열심히 해서 잘 했거든요. 처음에 되게 못했었는데 이제 잘 했는데 걔가 그때 15년에 최종 합격했어요. 근데 15년에 커트라인이 그때 73인가 74인가 그랬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 친구가 83.33 나왔어요. 그때. 근데 저도 너무 기뻐서 야, 너 자료에서 그 15년에 되게 멋있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야, 너 혹시 나처럼 풀었을 것 같으니까 시험장 갖고 와보라고. 막 그 신나서. 근데 기가 막히게 제가 되게 딱 좋아하는 문제들 있죠. 그거 빼고 풀었어요. 그래서 딱 그 어려운 자기가 못 푼 문제가 딱 5개인데 그 5개가 딱 어렵고 순발력을 요하고 직관력을 요하는 이제 그런 문제만 딱 제끼고 나머지 다 푼 거에서 하나 틀렸어요. 그러니까 85점 맞았죠. 그냥 그런 시험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어제 막 또 뭐 글도 좀 쓰고 그랬었는데 여기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올해 자기의 어떤 목표 점수보다 뭐 당연히 낮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보다 더 많이 낮은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그 37.5점 맞은 애가 있어요. 뭐 근데 자료 해석은 사실 30대나 20대에서 시작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공부를 좀 닥달을 해서 좀 시켜가지고 걔가 올해는 90점 맞았어요. 올해 90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언어 같은 거 좀 못 봐도 그냥 자료 90점 맞으면 메꿀 수 있죠. 뭐 이 얘기는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해도 되겠죠. 네, 100점도 있었어요. 100점도 있는데 그게 100점은 진짜 제가 보기엔 대단한 것 같아요. 100점은. 자, 그래서 축하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 때문에 합격했어요. 자료 해석 100점 맞아서요. 뭐 그래서 막 궁금하잖아요. 언어랑 상황은요? 이제 막 궁금하죠. 아, 제가 들었거든요. 네. 프라이버시라서 이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일단 그 자료에서 100점으로 이제 하드 캐리해서 이제 합격을 한 건데 그 친구도 사실 처음에 했을 때
50점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꾸준함과 어떤 노력, 그 다음에 그 어떤 자기에 대한 자신감, 그냥 그걸 가지고 그리고 약간의 운이 또 조금 따라준다면 충분히 점수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은 잠깐 쉬었다. 여러분들 잠깐 힘드니까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또 몇 개 더 재밌는 거를 몇 개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